고지혈증의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지방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근육이나 눈꺼풀 이런데 이제 지방이 뭉쳐가지고 황색종이라고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지혈증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모인 분들, 저를 포함해서 상륙분들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으시고 피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콜레스테롤 인제는 정상이 됐고 증상도 하나도 없는데 약을 끊어도 괜찮은가? 약을 당장 끊으면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우리가 이걸 치료를 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진행이 되면서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관상동맥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롱텀을 대비해 가지고서는 고지혈증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중간에 먹다가 중단을 하면은 리바운드가 돼 가지고서는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은 마음대로 끊으시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의사가 고지혈증이라 그러는데 내가 약을 안 먹으면은 합병증이 무엇일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노폐물이 끼고 그러면 그러니까 혈관이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들면은 우리 몸속의 장기나 조직들에게 영양소나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고혈압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내가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내성, 특히나 스테틴 계열의 약물은 내성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드셔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있나? 사람들을 뭐 요새 항상 유튜브면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스테틴 약을 많이 먹으면은 당뇨병을 유발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2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100% 세이프한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테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당뇨병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 스테틴을 먹으면은 저항성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당뇨병이 아직 아니고 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틴을 먹으면 그 당뇨병 생기는 기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benefit and risk ratio,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효과 얻는 거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어느 쪽이 더 큰 것인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약을 먹었을 때 베네핏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나 제가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let me know anytime. 그러면 고지혈증이란 것이 무엇인가?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지방 성분, 특별히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고지혈증이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고지혈증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약을 안 먹고 방치를 하면은 혈관에 퇴행성이 일어나서 그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것이 생기고, 동맥경화 생기면서도 계속해서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혈관벽이, 그러니까 노폐물이 혈관벽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줄어들고,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가 이거다. 안 된다.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혈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지방층이 쌓여가지고 그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무지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아주 낮춘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조직을 유지하는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우리가 항상 병원 가면은 콜레스테롤 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나오는데, 중성지방은 몸의 조직과 그러니까 세포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근데 지질은 식사와도 관계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먹는가와도 상관이 없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지질이 단백질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지단백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의 종류는 토럴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이제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 보시면은 토럴 콜레스테롤 나오고, 저밀도, 그러니까 low density lipoprotein, 저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LDL 하고 또 고밀도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이 있고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총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이제 LDL, HDL, 중성지방 다 합친 거를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LDL, 우리가 보통 말해 나쁜 콜레스테롤면은 간에서부터 조직과 세포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LDL입니다. 근데 LDL이 많으면은 거기서 나누기 전에 혈관에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HDL,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HDL이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조직이나 세포에서 남은 콜레스테롤들을 간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DL이 많으면은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성지방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조직 중에 조직 중에 쌓여가지고 비만이나 이런 거 만들게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은 조직제인데 아주 일부만이 혈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서는 그 중성지방이 많으면 비만과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이거는 common sense.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가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L 입자가 막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조직하고 세포를 막 보내야지 되는데, 이것이 많으면은 혈관벽에 쌓이고, 그러면 혈관벽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부족해서 이게 청소차처럼 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축축된 거를 이제 간으로 보내야지 되는데 HDL이 부족하면 심혈관, 그러니까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니까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성지방 그 자체로는 그 뇌혈관 질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양이 무척이나 많아지면은 중성지방이 또 LDL을 형성을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지질은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많으면은 그 혈액을 우리 각각의 조직과 장기에 혈액을 이렇게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혈관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나 운동 부족이나 비만, 과다한 이제 동물성 지방의 섭취 등의 잘못된 식단으로 인하여 가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 여기서 비만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비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속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저를 포함해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지혈증은 물론 비만이면은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누구나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제가 이제 FDA 있으면서 사실 이 스탠틴 약들을 제가 그러니까 인볼브 해가지고 승인하는데 제가 많이 인볼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한국이랑 달리 이제 그 약이 나오면 TV에서 약에 대해서 막 광고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광고를 하는데 그게 리피토 아토바스테린이 1996년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파트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파이저가 TV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액트리스가 너무나 날씬하고 너무 멋있는 액트리스가 무슨 포토라인에 쓰기 위해 가지고 리무진에서 딱 문을 열고 다 멋있게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팍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해가지고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으로 생겨가지고서는 이제 뇌졸중이 약이 넘어지는 그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나가 아무리 날씬하고 빼짝 마른 액트리스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해가지고 리피토 선전을 하느라고 파이저에서 그런 광고를 만들었는데 참 인상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통의 우리들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체크는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가족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환자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 집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검사를 정말 굉장히 관심 있게 정기적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고지혈증의 예방은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유전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식생활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증상 아까도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고지혈증의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합병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라이프 트레이트닝 이제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이게 췌장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췌장염이 걸릴 수가 있고 췌장염이 걸리면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가보면은 그제서 이제 고지혈증이다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우리 혈액 내에 많이 다니다가 보면은 이 인대나 뭐 이렇게 이런 눈꺼풀 이런 데 그 지방층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황생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롱텀으로 봐야 돼서 지금 당장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롱텀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정상적인 수치는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어야 된다. LDL이 130 미만이어야지 되고 HDL은 60이 넘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 HDL이 부족하면은 청소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쌓인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 수치고 위험 수치다 하면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LDL이 160이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보는데 제가 사실 요거를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 봄에 제가 혈액 검사한 거 제 거를 했어요. 나는 수치가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을 하러 봤더니 저는 다 정상 수치인데 이게 HDL이 저는 이게 60이 안 넘어요. 근데 HDL이 근데 저는 경계치예요. 51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경계치에 있다가 약을 먹고 이제 정상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치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경계치에 있을 때부터 약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위험 수치 100% 토탈 콜레스테롤이 240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데피니틀리 약물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240이 넘는다 할지라도 HDL이 굉장히 높다. 100이 넘고 150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HDL이 기여하는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분들과 상의해가지고 약을 안 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LDL이 130 미만이면 나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정상의 130하고 내가 당뇨가 있을 때 140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200mg로 떨어뜨리는 것이 타겟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가족력이나 환자의 지금 병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치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식이요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콜레스테롤이 200 처음에 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200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했더니 210이 됐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몸무게를 5파운드를 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비만도 안 절고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말에 따르면 와, 아내형이 무섭게 변하더래요. 의사가 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군것질을 좋아하는데 군것질 집에서 다 없어지고 단 것들 얼마나 트레드밀 엑서사이즈를 그렇게 했는데 4파운드까지는 떨어지는데 더 이상 못 줄이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약 먹겠다고. 더 이상 몸무게 더 이상 못 줄이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여간에 콜레스테롤이 없다. 맨 처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렌 엑서사이즈. 그래서 식이요법.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혹시라도 각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나 과체중은 고지혈증을 유발을 하고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인다. 포화지방산 우리 가끔 가다가 한국 음식점 가가지고 갈비를 먹는다거나 어떤 때는 뭐 집에서도 이제 삼겹살을 해보고 싶다거나 그거는 정말로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치즈나 이제 베리 헤비크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를 이제 가끔 가다가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고 단순당, 그러니까 초콜릿, 우리 가끔 가다가 혈당 떨어질까봐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탕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근데 가끔 가다가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단순당 섭취는 줄이시는 것이 좋고, 절대 금연, 콜레스테롤이 높다. 왜냐면은 그 니코틴이 혈압을 높이고 HDL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금연하셔야지 되고 과음을 줄인다. 당연히 그러니까 알코올이 지방 각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거는 다 아시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기를 드실 때는 지방을 되도록이면은 빼시고 살코기만 드시고 가공식품 이제 햄이나 베이컨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상록에서도 가끔 가다가 치킨 왜냐면은 이제 거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제 치킨들 많이 오는데 치킨 드실 때 되도록이면 이제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하시고 조리하실 때 기름에서 하시는 것들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 이제 달걀 노른자는 이게 약간 이게 컨트로버셜한 게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이 이렇게 뇌 조직의 레시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 좋게 한다고 레시틴을 열심히 먹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저희도 아직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달걀 노른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밥이나 빵이나 이렇게 탄수화물은 콜레스테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열량이 많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이게 피넛이나 뭐 이렇게 알몬드나 이렇게 견과류도 그거는 사실 포화지방산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좋기는 좋은데 많이 먹으면은 칼로리가 높아져서 그것도 좀 피해야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지혈증의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들은 게 바이오렌 엑서사이즈.
근데 엑서사이즈는 정말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식이요법의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가? 유산소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니까 유산소 엑서사이즈면은 그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걷기나 달리기나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상록회에서 하는 라인 댄스,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되도록이면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근육 키우느라고 뭐 스프린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는 별로 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20분 이상은 지속해야지 되고, 전체 총 이제 운동량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록회에서 화요일날 우리가 운동 있고, 목요일날도 뭐 줌바 하고, 프라이데이는 라인 댄스 있고, 그렇게 상록회에서만 하시는 것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운동은 충분히 되실 거, 일주일에 3번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 엑서사이즈를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 치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DL이나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거나,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는 거, 합성을 억제하거나 흡수하는 걸 막는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 특히나 LDL이 높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맨 먼저 처방하는 것이 스태틴 계열입니다. 스태틴 계열은 LDL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뭐 FDA에서 승인된 스태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아토바세린, 로스바세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피톨, 아토바스테틴이거나 아니면은 프레스톨, 그러니까 로스바스테틴을 제일, 다른 약들보다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한 제 경험에 의하면 아토바스틴이나 로스바스테린이 LDL을 확 떨어뜨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심바스테린, 로바스테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우선 약효도 조금 덜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처음에 건강사학식 맨 처음 했을 때 드럭 인터랙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심바스테린이나 로바스테린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드럭 인터랙션이 신경이 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나? 하여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도록이면은 아토바스테린도 드럭 인터랙션이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괜찮고, 로스바스테린은 드럭 인터랙션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3파운드 빼고서는 더 이상 못 빼겠다 해가지고 약을 먹겠다 그랬더니, 그때 옛날이니까 선생님이 심바스테린을 처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심바스테린 안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토바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심바스테린 먹으면은 다른 게 마이신 먹고 다른 거 먹을 때 내가 드럭 제가 아는 게 병이라서 다른 약이나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거 안 먹고 그냥 아토바스테린을 먹겠다고
먹었는데 사실 아토바스테린에 조금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바스테린을 가지고 간 수치가 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근육통이 생기고 또 이제 이제 스테틴이 코엔자임 A,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 이거 커스코나 약국 가면 팔잖아요. 근데 그 Q10의 결핍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딱 아토바스테린 먹자마자 3개월 만에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피 한번 다시 뽑겠다고 간수증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근데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간수치가 올라가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아토바스테린을 저는 지금도 먹고 있는데 지금 10몇 년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제 코엔자임 Q가 확실하게 결핍돼가지고 피로가 셀까봐 저는 그거 할 때는 항상 Q10 그거랑 같이 먹습니다.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그러고 이제 그 스테틴을 안 드시는 경우에는 파이브레이트, 그러니까 뭐 피노파이브레이트나 지파이브레이트. 근데 왜냐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DL 높을 수도 있지만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높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성지방은 그 스테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중성지방이 높다. 그러면은 파이브레이스를 드셔야 돼요. 그게 상관인데 파이브레이스를 드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간독성인데 하여간에 모든 약은 독성이 있으니까 모든 약은 100% 세이프한 약은 없으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틴과 파이브레이스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좀 심각한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통이 생긴다고요? 네? 심각한 무슨 통? 심각한 근육통. 근데 사실 이게 랩토마라시스 이게 한국말로 뭐야? 횡근 근육 해제 이게 이렇게 우리 보통 용어로는 랩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근육의 조직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융해가 돼가지고서는 그게 몸속에서 다니고 근데 그거를 키드니가 그거를 이제 몸속에 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 이제 없애려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키드니 페일러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랩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노파이브레이트하고 스테틴하고 같이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로 의사분들하고 상의하시고 계속해서 혈액 체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테틴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레이트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나야신 이제 그러니까 HDL이 무척 낮은 경우에 HDL을 높이려고 쓰는 것이 나야신이 바이타민 B3입니다. 그런데 나야신은 급성 통풍 환자나 당뇨병 환자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고 나야신의 조금 흔한 부작용인데 이거는 아까 거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고 이거는 꽤 흔한 부작용인데 뭐 얼굴이 좀 붉어진다거나 막 가렵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야신을 드시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담즙산 벼락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이레스 담즙에 제흡수를 막아가지고
LDL을 떨어뜨리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은 담즙산의 제흡수를 막으면 간에서 바이오레스를 또 만들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LDL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암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틴이랑 같이 하긴 하는데 부작용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위장관 문제가 조금 있고 그냥 제가 이제 에제티묵 빼고 오메가3를 많이 아마 드실 거예요. 오메가3는 LDL을 낮추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근데 사실 양이 무척 중성지방을 낮출 정도로 오메가3를 먹으려면 그 양이 끔찍합니다. 하루에서 3ml에서 4ml를 먹어야지 되고, 근데 오메가3를 이렇게 과용량을 드시면은 그러니까 혈액 공급가 잘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FDA,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신약들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하시는 분들이 드시니까 정말로 아무리 별약을 다 먹고 막 컨비네이션을 다 먹어봐도 떨어지지 않는다. LDL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 새로 나온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들의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2015년에 나왔고 하나는 2021년에 나왔는데 이 약들의 특징은 이 약을 주사를 맞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되는데 현재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LDL이 그렇게 낮아도 커다란 뭐 이상, 정말 심각한 부작용으로 되는 리포트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피아주스, 그러니까 서큐 이 약들은 그 약을 먹거나 온갖 걸 앞에 것들 다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안 되고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위험한 지경이 높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를 생각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인데 그 인터넷 요새 유튜브가 워낙에 발달했고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서 온갖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스태틴 약을 먹으면 뭐 근육이 약해진다, 관절 나빠지고 혈압도 오른다, 온갖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을 하셔도 안 먹으시니까 근데 약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나 이제 그 공포감에 의해서 안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다. HDL이 뭐 220, 230인데 내가 만일에 그래도 아직까지 증상도 하나도 없고 내가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먹을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대 교수님 그 연구하신 거에 보면은 제가 사실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저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을 때 당장 먹을 경우하고 약을 나중에 먹었을 경우하고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안 먹는 경우, 조금 늦게 먹는 6개월 이상 버티다가 먹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그 확률이 24%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고지혈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괜히 불안해. 뭐 내가 이제 뭐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아무 심통도 없고 뭐 안 먹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 정상으로 됐고 그런 경우에 만일에 본인의 의사와 상의없이 안 먹는 경우에는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안 먹어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지혈증 약간 롱텀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동맥경화나 뭐 혁신증이나 이런 걸로 안가리를 하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데 만일에 중간에 본인 생각으로 끊으셨다. 나 이거 먹어봤자. 그런 경우에는 그 뇌혈관 질환의 그 probability가 7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했다. 한참 끊었다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효과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먹었던 사람하고 중간에 끊었다가 먹는 사람하고는 한 34% 정도의 차이가 있다. 뇌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약을 드시는 것이 좋고, 특별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나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롱텀으로 훨씬 좋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로 나한테 아무 기저질환도 없고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걸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잠시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끊는 다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동의하에 끊을 수가 있고, 그런데 끊었다. 그러면은 제가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끊은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하시고 정말로 이 수치가 정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인 박성민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 예,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그래가지고 처방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전혀 어떤 약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처방해준 게 로스바스타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있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오늘 보니까 스타틴 계열약이 많은데 의사 선생이 처방을 할 때 뭐 LDL이었고 HL이었고 다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뭐 아토바스타틴 대신에 이걸 한 건데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먹으라고 해서 준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뭐 그게 약 효과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토바스테린보다 로스바스테린이 조금 더 포텐시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일에 로스바스테린은 저는 제가 먹기 시작할 때는 아토바스테린이 그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였고 로스바스테린은 그 다음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로스바스테린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키드니 이슈예요. 로스바스테린의 부작용이 키드니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장. 키드니 돌생기는 것도 아니야, 돌이 아니. 그거는 그 신장 결석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상관없이 세rum 크레아틴이 이게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로스바스테린이 얼마나 드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드셨는지 모르지만 30mg짜리 하나씩 30 그렇게 높이 드세요? 3mm. 그치, 3mm겠지. 그렇게 드시면은 가끔 가다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병원 가서 그거 좀 해가지고 키드니 이슈 없는지 리버 이슈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